네, 안녕하세요. 오늘 벌써 크리스마스 이브네요. 이제 새해를 맞아서 머리를 한번 짧게 잘라봤어요. 원래 머리 짧은 걸 좀 좋아했는데, 머리 자를 시간도 없어가지고 계속 머리를 못 자르다가, 어제 머리를 좀 짧게 잘라봤습니다. 어, 저는 되게 올 한 해 저한테 정말 많은 일이, 가장 많은 일이 있었던 한 해였어요. 일단 부동산 중개업을, 물론 이제 작년 2020년 하반기부터 시작을 했지만 올 한 해 그 2020년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부동산 중개업을 시작을 해서 이제 그거 열심히 일을 해서 이제 부동산 중개업을 열심히 해서 거기서 걷어들인 어떤 그 수확물들이 있었거든요. 그 수확물들을 올해 잘 씨를 뿌렸습니다. 올해 잘 그 수확물들을 통해서 올해 여러 군데 좀 잘 씨를 뿌려서 그 씨가 지금 잘 크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정말 올 한 해 저한테는 너무너무 많은 일이 있었고 그만큼 또 보람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약간 몸도 조금 지친 것도 있습니다. 약간 쉬고 싶기도 하고 이제 그런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동산 입주장에 관한 이야기예요. 입주장이라는 말 자체가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신축 아파트를 뭐 대단지 아파트든 소단지 아파트든 아파트를 건축을 해서 이제 처음으로 준공이 나고 사람들이 첫 입주를 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외국도 마찬가지지만 보통 아파트를 살 때 대출을 끼고 사잖아요. 대출을 끼고 사든지 아니면 전세를 끼고 사든지 원래부터 지어진 아파트를 우리가 대출받아 사든지 원래부터 지어진 아파트를 전세를 끼고 산다는 게 혹시 이런 말도 조금 생소하신 우리 시청자분들이 계실까요? 전세를 끼고 산다는 게 결국은 전세입자를 새로 받아서 또는 전세입자가 들어있는 그러니까 세입자가 있는 집을 전세 보증금만큼 집주인한테 돈을 덜 주고 사는 거예요. 왜 집주인한테 전세 보증금만큼 돈을 덜 줄까요? 그 세입자가 나갈 때 집주인한테 덜 준 전세 보증금만큼을 새로운 매수인이 이제 그만큼 보증금을 주고 세입자를 내보내야 되니까 매도인한테 그만큼 보증금을 덜 주는 거죠. 매매대금에서 전세 보증금을 뺀 돈만큼만 매도인한테 주고 그 전세 보증금은 세입자 내보낼 때 매수인이 줘야 되니까 예컨대 12억짜리 아파트인데 6억이 전세다 그러면 6억만 매도인한테 주고 등기를 가져오는 거죠. 그걸 전세를 끼고 산다라고 말을 하는 건데 뭐 결국은 어쨌든 뭐 대출을 끼고 사든 전세를 끼고 사든 어쨌든 남의 돈을 일정 부분 빌려서 레버리지 소위 뭐 레버리지라고 말하는데요.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이제 집을 사는 거죠. 원래 지어진 집도 그런 식으로 사지만 새로 짓는 집 또는 짓고 있는 집 분양권 이런 것들도 집을 사서 그러니까 계약금만 넣고 분양권을 취득한 다음에 중도금 치르고 잔금은 전세를 새로 맞춰가지고 그 전세금으로 잔금을 치르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이걸 이제 정부에서 못하게 하겠다는 거죠. 이제 말하자면 갭 투자를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갭 투자를 못하게 하겠다는 거랑 똑같은 건데 멀쩡하게 지어진 집을 전세 끼고 사는 거는 막을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신축 아파트나 이런 것들은 전세를 맞추지 말고 네가 직접 들어가라. 라고 해서 이제 뭐 작년 3월인가부터 그 이후로 입주자 모집 공고 내는 신축 아파트들은 반드시 실거주하는 사람만 이제 분양을 받을 수 있게끔 좀 제도를 바꿨죠. 그러니까 갭 투자를 막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남의 돈으로 사지 말고 네 돈으로 사라. 네 돈으로 사서 네가 다 들어가 살아라. 라는 게 이제 정부의 큰 그런 어떤 대원칙인데 어떻게 집을 자기 돈으로만 삽니까? 그 몇십억 되는 거를. 뭐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자기 돈으로만 사는 나라는 없어요. 근데 그게 바람직한지는 모르겠어요. 뭐 어쨌든 뭐 물론 부작용도 많이 있죠. 그래서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벌써 4분이 지났는데 빨리 해야 되는데 입주장에 대한 건데 그러니까 입주장이 아까 말한 그거예요. 원래 있는 집 전세 끼고 사는 게 아니고 이제 새로 아직 지어지고 있는 아파트를 계약금 넣고 분양권을 받은 다음에 잔금을 전세를 맞춰가지고 이제 잔금을 치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왜 입주장이라는 말이 생기냐면 모든 신축 아파트는 막 1000세대 넘어가면 사람들이 막 일반 분양자들이 막 계약을 해가지고 다 전세를 맞춰가지고 말하자면은 그 잔금을 치러야 되니까 전세를 반드시 맞춰야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해요. 전세라고 읽고 대출이라고
그러니까 전세라고 쓰고 대출이라고 읽는 거죠. 결국은 자금 조달 방식의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전세가 자금 조달 방식의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돈을 내야 되잖아요. 돈을 내야 되니까 돈을 내려면 돈을 어디선가 끌어와야 되잖아요. 그 끌어오는 방식이 전세니까 신축 대단지 아파트에서는 전세 물량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해서 이 내 거 전세 좀 맞춰주세요. 전세입자 좀 구해주세요. 그 전세금 받아서 나 빨리 잔금 내야 돼요. 잔금 안 내면 아파트 매매 계약, 분양 계약 해제, 해지라고 알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해지가 아니고 해제예요. 해제 당합니다. 전세 맞춰주세요 라는 물량이 막 쏟아져 나와요. 얼마큼 쏟아져 나오냐? 보통 원래 한 반 정도 쏟아져 나왔어요. 그러니까 3,000세대 아파트면은 한 1,500세대 전세 물량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실거주 요건을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강화하면서 어쨌든 2년을 살아야 2년을 실제로 거주해야 장기보유 특별 공제도 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들어가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만큼은 전세 물량이 많이 나오지 않지만 한 30% 정도에서 한 20% 정도 아무리 못 나와도는 나와요. 그럼 1000세대면은 얼마예요? 막 200세대 또는 300세대 가까이가 전세 물량으로 풀리는 거고, 그러면 그 전세를 맞춰주세요 라는 게 이제 전세 맞춰달라고 막 의뢰하는 그런 집주인들이 한 100명, 200명만 돼도 전세를 한 개 맞추면은 중개수수료가 꽤 되거든요. 뭐 강남이나 용산처럼 전세금이 막 지금 막 15억, 20억 이런 데들은 그것만 해도 꽤 되니까 대충 계산해보면 예컨대 한번 러프하게 계산해볼까요? 20억짜리 전세예요. 20억짜리 전세면은 중개수수료가 뭐 저렴한 뭐 0.4%를 받는다고 해도 800만 원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10개면 8천만 원. 또 100개면 8억이죠. 근데 임차인도 있잖아요. 그럼 100개면은 16억이에요. 단순 계산해보면. 근데 200개면은 한 30억 되죠. 300개면은 뭐 계산해보면 답이 나오잖아요. 뭐 40억. 뭐 답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컨대 30억이라는 시장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20억짜리 아파트인데 한 개면은 1,600만 원인데 임차인 임대인 1,600만 원인데 10개 1억 6천 100개 16억 최소 30억 한 1,000세대 정도 아파트면은 30억 이상 돈이 되는 시장이 한 개가 열리는 거예요. 그럼 그 시장을 쉽게 말해서 먹기 위해서 그 시장을 차지하기 위해서 부동산들이 한 30개 이상이 들어와요. 그러니까는 보통 막 예컨대 30억짜리 시장이 열리면요 한 30개가 들어와요. 1억 정도 먹겠다는 거죠. 근데 자기는 자기가 2억도 먹고 3억도 먹을 수 있다고 자신하고 들어오는 거고, 하다 보면 경쟁에서 밀리면은 뭐 1,000만 원, 뭐 5천만 원만 먹고 떨어지는 부동산도 있는 거고, 뭐 3억 먹는 부동산도 나오는 거고, 이제 경쟁에서 이제 다 나뉘지만, 일예로 송파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는 만세대였거든요. 만세대인데 거기는 부동산이 300개가 들어왔어요. 전국에서 입주장 좀 했다는 부동산들, 뭐 쉽게 말해서 껌 좀 그냥 우스갯소리로 껌 좀 씹는다는 부동산들이 300개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치열했고, 왜냐면 거기가 만세대니까. 제가 있는 용산 같은 경우는 한 1,000세대 됐거든요. 1,000세대는 입주장에 부동산이 한 35개가 들어왔어요. 엄청 치열하긴 한데 재밌는 건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뭐가 많아. 막 사람들이 막 엄청 몰려. 저거 다 죽는 거 아니야? 저거, 야, 경쟁이 너무 치열해. 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죠. 그렇게 몰리는 건요, 돈이 되니까 몰리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게 훨씬 더 진실에 근접해요. 저희 여기 용산도요, 30개 부동산들이 1,000개밖에 안 되니까, 헬리오가 10,000개여서 300개가 몰렸잖아요. 1,000개니까 30개 정도 몰리는 게 딱 맞아요. 그게 딱 제 사이즈거든요. 많이 번 사람들은 정말 여기서 많이 벌었다고 하는 거는 막 2억 이상. 이렇게 입주장만 해서, 입주장이라는 게 보통 길어야 한 9개월 정도 가요. 그러니까 8월 입주면은 9, 10, 11, 12, 1, 2, 3, 4, 5. 한 5월 달 정도까지? 이렇게 해서 한 9개월 정도 가는데 9개월 정도 2억 정도를 번다면 뭐 작게 벌었다고 볼 수 없겠죠. 물론 편차는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입주장을 해서 이제 사람들이 부동산 중개사들이 돈을 벌게 되는데, 이런 입주장만 메뚜기처럼 뛰어다니는 중개사들도 있어요. 우리 용산에도 들어왔었어요. 그러니까 예컨대 뭐 서울에 어디가 이제 분양을 시작한다는 건 다 알잖아요. 뭐 인터넷 들어가면 다 알잖아요. 어디가 새로 분양한다더라, 준공 난다더라. 그거는 뭐 다 오픈된 공개 정보니까.
그런 데만 계속 메뚜기처럼 뛰는 거예요. 그 메뚜기처럼 뛴다고도 표현을 하는데 여기 이거 용산하고 또 파주 운정 신도시 갔다가 또 그 다음에 목동 갔다가 뭐 어디 갔다가 뭐 서초 그랑자에 갔다가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입주장을. 그렇게 해서 예컨대 9개월에 예컨대 뭐 1, 2억 벌면 1년이면 얼마예요. 뭐 또 벌고 또 계속 뛰어다니면 그것만 해도 상당한 많은 수익을 올리니까 그렇게 뛰어다니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정말 힘들어하는 우리 젊은 세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왜 그럼 입주장을 하게 됐을까요? 저는 입주장을, 저는 이제 로펌에서 변호사 일을 하면서 일단 가장 힘들었던 게 내 고객이 어디 있는지 보이지를 않아요. 변호사는요, 지금 로스쿨 다니는 친구들이 이 영상을 볼 가능성은 많이 없겠지만, 제가 이제 뭐 법 얘기는 잘 안 하니까요. 변호사는요, 내 고객이 어디 있는지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표현했을 때 그냥 우주에서 이렇게 손을 막 뒤흔든다. 우주에서 이렇게 막 뭐 하나 걸려라라고 약간 허우적거리는 느낌? 물론 막 김앤장, 광장, 태평양 뭐 한 화우 정도까지는 나름 대기업들을 의뢰인으로 갖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그렇지도 않아요. 뭐 예컨대 뭐 현대야 그러면 김앤장한테만 주는 것 같아요. 김앤장한테 사건 줬다가 또 좀 더 싼데 뭐 태평양한테 줬다가 화우가 더 싸? 화우한테 줬다가 막 그러니까 경쟁시켜요 자기끼리도. 그러니까 독점 고객이라는 건 없지만 그래도 어쨌든 한 5대 로펌 정도 되면은 우리나라 대기업들을 그래도 이제 고객군으로 관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일반 저처럼 막변이라고 그러거든요. 막 변호사 돼가지고 저는 제 스스로 막변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해요. 뭐 제가 실력이 없어 막변이 아니에요. 그냥 저는 막변으로 이미 설계가 됐어요. 보니까 뭐 실력이랑 무관해요. 그러니까 사실 그 변호사 업계를 좀 제가 조금 부캐라고 하죠. 요즘 부수적으로 키우는 캐릭터 부캐를 이제 중개사로 키운 이유도 실력이랑 무관해요. 뭐 저는 그래서 뭐 후회도 없고 뭐 실력 없다고 제가 뭐 하는 것도 아니고 해서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아까 하고 싶은 얘기를 좀 더 해보면 이렇게 그래도 대형 로펌 애들은 자기들의 고객이 좀 보이거든요. 근데 저처럼 막변으로 설계돼서 이제 변호사 일을 하는 이런 뭐 백업고 이제 이런 친구들은 고객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뭐 내 주변 사람들이 사고 뭐 법률적으로 사실 법원 가는 게 좋은 일로 가지 않잖아요. 법률적으로 사고가 발생하기를 내가 기다려서도 안 되는 건데 근데 고객이 안 보이고 막 어쩌다 한 개씩 진짜 정말 예상치 못한 것에 사건이 들어오는데 그거는 저는 좀 그랬어요. 그러니까 좀 내가 어디다가 마케팅을 열심히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부동산은 어때요? 내가 예컨대 어느 대단지 아파트에 자리를 잡은 공인중개사예요. 그러면 그 대단지 아파트에 있는 입주해 있는 주민분들이 다 제 고객인 거예요. 눈에 보이잖아요. 그 고객들한테 제가 마케팅을 열심히 하고 그 고객들한테 최선을 다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면 그 고객들이 언젠간 저한테 일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여요. 변호사는 뭐가 만져지는 게 없어요. 눈에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일은 어렵고. 그런데 이제 중개사는 눈에 보이고 내가 어디다 최선을 다해야 되는지 보여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뭐 지금 입주장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입주장을 해 보니까 왜 아까 어디까지 얘기했냐면 너무 좀 힘들어하는 사람들 무슨 얘기냐면 젊은 친구들 중에 진짜 월급은 200만 원인데 결혼도 정말 만만치 않고 물론 뭐 비혼주의 이런 분들은 존중받아야 마땅하지만 결혼하고 싶어도 뭐 금전적인 여유가 없어서 못하는 친구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 정말 뭐 해서 먹고 살아야 될지 중소기업 가면 또 190만 원 줄 텐데 어떻게 하면 좋나 그러다 보니까 너무 안타깝게 막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들도 우리 뉴스에서 많이 보고 그럴 때마다 저는 되게 가슴이 아파요. 저 사람들이 물론 우울증이나 어떤 병을 통해서 이제 극단적 선택을 하는 분들은 조금 다르긴 한데 그렇지 않고 어떤 경제적인 이유 또는 경제적인 이유로 인한 우울증으로 인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 보면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프고 꼭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정말 제가 해보니까요. 저도 로펌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서 밖으로 나올 때 많이 두려웠어요. 제 영상 댓글에 너무 자기 두렵다 뭐 이런 얘기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여러분 생각보다 그렇게
두려워만 않으셔도 괜찮아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부동산을 열어서 한번 입주장을 해보니까 그냥 특별한 사람들이 공인중개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처럼 그냥 평균적인 우리 옆에 사는 우리 이모, 우리 옆에 사는 삼촌, 우리 옆집 아줌마, 옆집 아저씨, 그냥 우리 동네에 살고 있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공인중개사를 하시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이잖아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시면 경제적으로 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왜 입주장을 하게 됐냐면 입주장이 아니고 그냥 원래 다 부동산, 그러니까 입주장 신축 아파트로 내가 처음에 들어가지 않고 원래 다 지어진 아파트로 내가 들어가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기존의 터줏대감들처럼 이미 그 주민들하고 다 관계를 형성해 놓은 터줏대감 같은 부동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하고 경쟁하려면 좀 처음에 1, 2년 동안 좀 빡세요. 근데 입주장은 뭐가 좋아요? 어쨌든 다 처음이에요. 물론 입주장도 지금 막 완전 무슨 막 신규 택지 개발해가지고 막 만세대, 2만 세대에 올리는 그런 신도시 개발은 서울 도심에서는 잘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울 도심은 대부분 재건축, 재개발한 신축 아파트인데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일반 분양분이 많은 아파트를 들어가세요. 우리 용산 같은 경우는 일반 분양분이 많았어요. 왜 그럴까요? 키가 작은 1층, 2층 그런 상가나 단독주택을 40층 아파트로 지었단 말이에요. 용적률을 확 끌어올렸다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연면적이 늘어나니까 일반 분양분이 많이 풀리는 거예요. 세대수는 얼마 안 되고 조합원들은 얼마 안 되고. 왜냐면 1층, 2층 살던 사람들 아무리 많이 살아봐야 뭐 한 필지에 한두 명 살았을 거잖아요. 다 분양권 줘도 일반 분양분이 많이 풀린다고요. 세대수가 확 늘어나서. 그런 데들은 기존의 터줏대감 중개사님들이 크게 힘을 못 써요. 왜 힘을 못 쓸까요? 일반 분양분들은 어차피 새로운 손님이에요. 막 강남에서 오고, 뭐 목동에서 오고, 뭐 용산 다른 데서 오고, 지방에서도 오고, 다 새롭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끈끈한 게 없다고요. 그러니까 새로운 시장 기회의 땅인 거예요. 입주장이라는 게. 그래서 젊어서 혈기는 왕성하고 되게 막 싹싹하게 친절하게 잘할 자신이 있어. 근데 좀 인맥이 없어서 힘들어. 젊은 사람들이 제일 힘든 게 인맥이 없잖아요. 인맥이 없으니까 인맥 있는 사람들한테 맨날 치이잖아요. 그게 너무 힘들죠. 그러면 인맥이 필요 없는 곳으로 가세요. 거기가 입주장이에요. 입주장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일반 분양분 입장에서는 터줏대감, 중개사나 새로운 신참 중개사나 초짜들이나 소위 초짜라고 하거든요. 초짜나 똑같은 중개사이기 때문에 그 인맥이나 어떤 그런 걸로 자기가 영업적으로 좀 이렇게 좀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현저히 적단 말이에요. 그래서 입주장을 들어가셔서 열심히 하시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하신 거 그 이상 되는 수익을 저는 올릴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뭐 지금 거의 18분인데 지금까지 봐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한 두세 가지 절차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일단 서울시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서울 시내에서 준공나는 신축 아파트를 찾아보세요. 이거 모르면 서울시 전화하시면 친절하게 알려줘요. 서울시 건축과나 도시정비과 이런 전화해서 새롭게 준공나는 아파트 어딨냐. 근데 또 송파 헬리오시티처럼 너무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고 막 만세대가 들어오면 전국에 소위 타짜들, 선수들 다 들어와요. 막 300개 막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또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너무 소문난 대단지는 별로 좋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강남도 빡세요. 강남 왜 빡세냐면 복비를 조금 그러니까 복비를 받는 게 만만치 않아요. 강남 시장이 예상외로 그래요. 강남이 워낙 뭐 집값도 비싸서 그런 것도 있지만 복비를 생각보다 잘 안 주려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그래서 복비 협의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뭐 강남 또는 소문난 잔치 이런 데보다도 서울 시내 잘 찾아보면 좀 알짜로 대단지 한 2,000세대 이상이면 정말 좋아요. 그런 대로 해가지고 그거를 서울시 사이트에서 알아본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명단이라는 게 필요해요. 명단이라는 거는 이제 말하자면은 뭐 이거는 명단은 정말 제주껏 구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뜻 있는 곳에 길이 있어요. 정말. 뭐 입에 막 밥을 다 해갖고 막 입에 떠넘겨 주면은 씹기만 하겠다. 이런 자세는 안 돼요. 일단 알아보시고 첫 번째. 그 두 번째 명단을 구하세요. 이거 뜻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입주장하는 부동산들 중에 명단 없이 입주장 들어가는 사람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뭐 좋은 명단이냐 나쁜 명단이냐 이 차이만 있지 명단이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부동산 사무실을 빨리 찾으셔야죠. 그 신축 아파트 상가를 계약하시면 돼요. 예컨대 보통 이제 6월 1일이 취득세 기준일이니까
취득세 기준일을 피해가지고 보통 이제 한 7, 8월 달에 잔금 지급하면 일단 취득이 되니까 잔금을 한 7월, 8월 달에 많이 잔금을 치르게 만들고 그때 준공을 받아서 입주장이 열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한 8월, 9월 정도 많이 분양이 준공이 나니까 한 6개월 전에 한 3개월, 3, 4개월, 3월, 4월 빠르면 한 1, 2월 그러니까 내년이 얼마 안 남았어요. 내년 입주장을 하려면 지금 움직이셔야 돼요. 지금 벌써 12월 말이잖아요. 내가 들어갈 입주장에 딸린 상가들 입주장 아파트에 딸린 상가 그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제가 볼 때 비싼 데 들어가지 마세요. 뭐 비싸다고 막 잘 되는 거 아니더라고 보니까요. 싸도요 열심히 하면 150만 원 정도면 전 좋아요. 저는 좀 더 비싼 데 있는데 한 150만 원 정도만 되면 제가 볼 때는 충분해요. 200만 원 안 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처음 들어가시는 분들 연세 좀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뭐 젊다고 싸고 나이 많다고 비싸고 들어가고 이런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일단 계약을 하시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시작하면은 일단 내년 9월달 10월달에 준공나는 입주 아파트가 뭔지 봐야 되고 그러면 지금부터 슬슬 그 아파트에 딸린 부동산에 가가지고 주변 부동산에 가서 상가 계약을 하셔야 돼요. 한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그렇게 하시고 명단을 빨리 구하셔야 돼요. 명단을 구해서 언제부터 전화 작업을 해야 되냐면 내년 한 3월부터 4월부터는 빨리 하는 부동산들은 막 지금 하고 있을 거예요. 막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이제 뭐 그분들이 좀 원하는 정보를 드리면서 그분들이 물어보시는 거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답변도 드리면서 물건을 받아가지고 이제 임차 손님을 맞추는 작업을 꼭 하셔야 되는데 정말 사는 게 힘들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고 이런 우리 친구들이 있다면 이 영상 꼭 보시고 한번 그렇게 해서 경제적으로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입주장에 대한 얘기를 마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